안녕하세요. 고세롬입니다. 올해가 4.3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때 4월 3일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했겠죠? 네, 그때는 1948년 4월 3일 날 새벽 2시에 오름에서 이제 신호가 올라가서 전국적, 우리 전도적으로 봉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날씨는 좀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울한 이제 시작이겠지만. 저도 4.3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긴 한데, 근데 정말 오늘날로 따지면은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슬프고 또 아픈 기억이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공감하고 또 기억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오늘 기리의 건축학 좀 4.3 특집처럼 뭔가 특별하게 준비를 하셨다고요? 제주도 전 지역에 4.3의 그 아픔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 중에 다는 못하고 오늘은 한 4곳 정도 잃어버린 마을, 그 다음에 이제 주둔지, 그 다음에 이제 4.3 원주민 복귀 주택이라든지 관련된 그 흔적들을 찾아서 4.3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또 4.3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또 4.3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를 한번 답사를 통해서 한번 볼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뭔가 화이팅을 외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픔의 날인데요. 네, 좀 다른 식으로 한번 다짐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주도민들 또 제주도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 출발의 구호는 평화, 인권으로 할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평화. 인권을 위하여. 자, 이제 가보실까요? 네. 현대사의 비극 4.3의 상처로 남은 곳,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고늘동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임에도 4.3 당시 마을이 완전히 불에 타 없어져 버린 잃어버린 마을인데요. 저희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올레길 따라 내려왔잖아요. 내려오고 여기 마을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안거리, 밖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그 집터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뭐 정확한 거는 잘은 모릅니다만 대충 그 담의 형태나 이런 게 추정을 해보건데 상식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마 그런 우영밭과 안쪽에 안거리, 밖거리가 있는 공간 구조의 길들이 있고, 이쪽은 남의 집 담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남의 집 담이 있고, 남의 집 담이 이제 무너져서 이렇게 조금 어수선하게 보입니다만 이제 집터가 있던 자리고, 저쪽에 입구가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원래 끝점이죠. 집들이 들어앉았던 집자리와 돌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용했을 연자매 등이 이곳이 당시 마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집들의 풍경들이 굉장히 예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풍경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평화로웠을 텐데,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 이렇게 휩싸이면서 마을 자체가 뭐 한꺼번에 순식간에 진짜 말 그대로 없어진 거죠. 기록에 의하면 1949년 1월 5일, 6일 양일간에 마을 자체의 한 60채, 70채 정도 마을 자체가 초토화 됐다 그러니까요. 무장대를 섬멸한다는 미명 아래 토벌대는 해안에서 5km 이상 중산간 지대를 기준으로 초토화 작전을 펼쳤는데요.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1949년 1월 4.3 광풍은 이곳 고늘동 마을에도 불어닥쳤습니다. 고늘동 마을은 700년의 설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주에서도 아주 오래된 마을입니다. 4.3 당시 중산간 마을에 비해 해안 마을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하지만 이곳 고늘동 마을은 해안을 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벌대에 의해 하루아침에 마을은 불에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집터들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돌 무덩이라 그럴까요? 뭐 아니면 이 울담, 또 이 안골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역사적 그 아픔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4.3이 남긴 또 다른 역사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조천읍 서늘리 낙선동에 있는 4.3성입니다.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낙선동 4.3성은 1949년 4월에 축성이 됐는데요.
4.3 당시 토벌대는 무장대 습격을 방비한다는 명분으로 제주도 내 여기 대부분의 보시면 마을에 이런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아까 4.3 성이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인데 네. 거주지도 제공하면서 또 군경은 마을 주민들을 감시를 하면서 무장대와 연결을 차단하고 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략촌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뭐 이제 공식적 명칭은 4.3 성. 누가 쌓았겠을까요? 4.3 성인데 성이니까 네. 돌로 날라서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 주민들이 일일이 다 하지 그럼요, 않았을까요? 그럼요. 1948년 11월 20일 초토화 작전으로 마을이 불에 타 없어지자 해안마을로 피난 갔거나 감금됐던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성을 쌓았는데요. 성을 지키는 데에도 주민들이 동원됐습니다. 성의 규모는 가로 150m, 세로 100m, 성의 높이는 3m, 폭 1m로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아직도 성 안에는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성 밖 동태를 살폈던 망루며 밖으로 총을 겨눴던 총구도 성벽 사이사이에 보입니다. 수용소나 마찬가지였던 이곳은 통행증이 있어야만 출입도 가능했다네요. 또 하나 건축적인 특징은 아까 제가 네.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망루, 망루. 또 공격하기 위한 총구. 네. 자, 근데 이게 성터니까 성이니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3m 높이의 건물이 무너지지 않려 그러면 뭐가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아랫벽이 아래가 밑에가 튼튼해야죠. 피라미드 구조가 가장 안전하죠. 아. 이 보시면 그 넓은 면에 갈수록 좁아지면서 공학적으로 굉장히 안전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일제 강점기 때처럼 뭐 조선 총독부에서 정확한 기술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 도면을 그려서 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군경의 감시와 보호의 아래에서 빨리 쌓아야 되는 대략적인 윤곽만 잡고 쌓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공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네. 형태의 성을 쌓았다. 그렇다면 당시 생활은 어땠을까 궁금했는데요. 당시 모습을 재현해 놓은 한밭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나무와 집, 흙으로 겨우 틀을 세운 좁은 공간. 자신들의 먹거리가 아닌 토벌대에 부식을 준비했던 취사은적과 겨우 포개져 몸을 누일 수 있는 흙바닥까지 당시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말 그대로 그냥 맨 땅에 멍석 정도나 이거 약한 습기 정도만 네. 가를 정도에 하고 그 위에 이제 네 가족이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가로 세로 100m, 150의 공간 안에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1000가구 한 5,000명 정도가 밀집된 생활을 했다니까 어느 정도인가 아시겠죠? 네. 여기는 뭐 시장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네. 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답사를 이어갈수록 무거운 마음이었는데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성산포에도 4.3 유적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 유난히 폐허가 된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4.3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떤 허름한 건물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여기가 어딘지 뒤에 보면은 허름한 건물이랄까 이 폐허된 건물도 있고 네. 좀 어수선한데요. 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슬픔이 담겨 있는 장소 또 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네. 수용하고 취조했던 그게 누구냐면 군인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 중대라고 이름 붙여진 서북 청년단. 많이 들어봤어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고시만에서는 4.3에 대한 걸 경험 안 해보셨지만 네. 아마 4.3 유족들 중에 서북 청년단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주둔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북 청년단은 이북 출신 청년단체가 총합돼 결성된 반공우익 단체인데요. 1948년 겨울 석 달 동안 서북 청년단으로 구성된 특별중대 100여 명이 주둔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서북청년단이란 이름만 들으면 운운하기도 울음을 뚝 멈췄다고 할 정도로 악랄했는데요. 고문에 못 이긴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장소라고 합니다. 성산 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 취조, 고문하고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학교 담장 너머에 아마 전분공장 감자 창고가 있었던데 거기에서도 이루어져서 이 성산 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의 장소였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성산포의 아픔은 깊었는데요. 이렇게 성산포에 주둔하던 서북청년단 특별중대에 이끌려와 취조와 고문을 당하던 주민들이 학살된 터가 또 인근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르클레시오가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취조당하고 고문 받았던 분들이 끌려와서 학살을 당했던 곳이 바로 여기 터진목 이 자리입니다. 우리 지금 뒤에 보이는 성산일출봉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 또 광치기 해변의 바다와 아름다운 암석으로 구성된 이 풍경이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담겨 있는 4.3의 슬픈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우리는 서 있는 자리에도 마음이 더 무거운 거죠. 터진목에서는 성산관내 온평, 난산, 수산, 고성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좌읍 세화리와 하도, 종달리 등에서 붙잡혀온 주민 총 200여 명이 터진목에서 학살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 속에 이런 슬픈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참 마음 무겁고 아팠습니다. 이 모래에 그분들의 영혼과 피가 섞여 있을 텐데 정말 이 아픔이 있는 이 장소, 학살터, 이곳이 도민만이 아닌 전 국민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진짜 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정말 나는 죽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강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남은 분들은 또 어떻게 살았을까? 4.3 이후 마을을 떠났던 주민들이 돌아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제주시 봉계동 원주민 복귀 주택들은 4.3 원주지 천호 복귀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고 합니다. 1962년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네. 4.3 원주민 복귀 주택이라는 사업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중산간 지역이나 일대에 소개령에서 없어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네네.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집을 지어주는. 무료로. 그렇죠. 뭐 일부 지원도 해주고 일부는 뭐 그걸 했겠죠. 네네네. 이제 융자 같은 행태를 했을 건데 어떤 신문의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제주도의 중산간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입주민 원주민 복귀 주택을 대대적인 국가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당시 식량뿐만 아니라 주택, 개간농지, 가축, 농사자금까지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2차례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제주의 현무암으로 벽을 쌓고 목구조 양식의 트러스의 함석 지붕이었지만 지금은 함석 지붕 위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돼 있었습니다. 이주민 복귀 주택이라고 해서 이런 주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삼촌 안녕하세요. 고생했습니다. 네. 아 마늘 다듬고 계시구나. 저 여기가 예전에 4.3 이후에 새롭게 지어진 집이라면서요. 예, 나네. 네. 원래는 네. 고향이 명담이다. 아. 명당. 네, 명담. 고향이 명담인데 네. 4.3 사건 날 때에 그냥 저기 뭐 알로 그냥 군인들 막 올라온 때는 막 우리가 도망가서 예. 막 산속으로 저 도망가거네 막 숲속에 강 이렇게 숨은 고봤다가네 이젠 총소리 안 나가면 나와 그냥에 집이 오고 경에 집이왕 밥해 먹고 해주게 그런데 헌보는 가그냥에 저 고바땅 나와 보라니 맹담 가르만네 불이 벌렁벌렁하게 그냥 집들이 다 가본 거라 아. 집들이 다 아이고. 가보나 가부가. 옷가지들 다 남은 거에 지고 그냥에 내려가 수닥에 처음은 내려간 도련간
도련강 도련에. 하룻밤장. 예. 그 다음부터 도련서 이제 삼양을 집을 거기서들 막 빌어줘요. 그러니까 삼양간 한 1년 살아저신가. 병인 살당 봉계 건설림지는 한 봉계 올라온 거라예. 네. 자기 집으로 이치로 경무한 살래는 한. 이제 60년 전에 새로 이제 이게 이주촌이 정착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여기 본계에서 정착하시면서 사신 거네요. 예. 근데 그때는 요쪽에는 맹담 사람 살고 요 저쪽으로는 요 가운데 저 네거리 있잖아. 네. 글로 저래는 용강 사람 살고 또 밑에는 봉계 사람 살고 봉계랑 집단지로 다 살았고. 동네만씩 갈라 살아서 또 동네별로. 네, 동네별로 살아서 그때 불타 없어진 집들 동네별로 이렇게 네, 살았고. 동네별로 사니까 한 100세대 안 되시고 아. 100세대 안 되시고 안 됐죠. 한 50. 한 7, 80세대 예. 정대수가. 네, 오늘은 저희가 4.3의 역사 속의 길과 또 그 위에 있는 건축들을 한번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이 4월 달이잖아요. 70주년을 맞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 또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좀 부족한 것, 또 뭐 이런 것들 많이 교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미련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그런데 어떠셨어요? 우리 4.3에 대해서 잘 정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알지 못했었는데 네.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게 돼서 기분은 좋고요. 뭐 앞으로도 저 또한 개인적으로 4.3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참 좋은 말씀. 네. 실제로 저는 그 4.3 성터 안에서 그 한밭집도 보고 했었잖아요. 아, 안에 예, 직접 예. 들어가 보고 그런데 정말 밑에 아무것도 안 깔리고요. 춥고 또 배고프고 그랬을 그런 현실의 상황을 몸소 느꼈달까요? 조금이나마? 저는 이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짓고 뭐 생활하는 그런 공간은 차원을 넘어서 우리 오늘 네 곳의 4.3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역사의 큰 단면을 우리가 일깨워주는 좋은 교육의 장소다. 또 동시에 역사적인 교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이다. 유적들과 기록들을 좀 보존하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 이어나가려는 노력, 그것들이 우리 도민과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70주년에 남기는 교훈이 저는 그거라고 좀 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함께 걸으면서 이 길 위에서 건축학을 몸소 느꼈는데요. 자, 다음 주도 계속돼야겠죠? 그렇죠. 그럼 구호 한번 외치고 가죠. 우리 함께 같이 걸어요. 네, 자, 우리 함께 같이 같이 걸어요. 안녕.